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박주용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론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동향이 어떤가요? 네.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먼저 물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4.9%, 국민의힘이 39%, 그리고 개혁신당이 3.6%, 기타 다른 정당이 3.9%, 새로운 미래 2.7%, 녹색정의다 1.6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네. 이게 정당 지지율이 아니고 지역구에 누구에게 네. 투표할 것이냐라는 네, 지역구 단위 구체적 선거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네요. 지난 조사로 대비하면 민주당이 한 3.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한 1.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일단 보시면은 이게 광주, 전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단 서울에서 그렇고요.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그렇고 또 부울경에서도 막상막합니다. 또 강원, 제주에서도 거의 대등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8.7%고요. 국민의힘이 36%입니다. 네, 다만 그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전히 5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따지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30.8% 그리고 민주당이 50.0%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중도층 지지율이 계속해서 50%대를 지난주에서 2주 연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도층 민심은 그 보수층이나 진보층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앞서고 있다는 거는 그 중도층이 정권 심판론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동안 이어졌던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연령별로도 보면은 30대에서 50대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부터 70대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고요. 20대가 이번 조사에서는 팽팽하게 나왔어요. 아, 20대가요? 네네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한 결과로 나와서 이게 20대가 뭐 캐스팅 보트가 또 지난 대선처럼 또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의 양상하고도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자기 지지층 불러내기 게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요즘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국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과 범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일단 조국 혁신당이 이슈몰이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슈몰이는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관련해 가지고요. 지역구에 있어서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요. 비례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1위란 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7%, 조국혁신당이 29.4%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연합당 18% 나왔고요. 개혁신당이 5.5%,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4.2, 녹색정의당이 2.9 이런 순이었습니다. 엄청난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이죠. 18%, 조국혁신당이 29%, 합치면은 이게 48% 가까이 나왔네요. 네, 48% 가까이. 국민의힘이 31%니까 네. 17%가 더 나온 더 상황이에요. 나온 거죠. 역대로 비례 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 정의당이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역할을 이만큼도 못했죠, 사실은. 네네. 예? 조국 대표도 우리가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더 그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대체를 넘어서 가지고 그렇죠. 민주당까지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2주째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당 저희 조사 기준으로 야권에서 1위고요. 국민의힘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에서 50대에서 30에서 40대, 50대 1위. 그리고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도 2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2위고 인천, 경기에서 1위, 광주, 전라에서 1위 했습니다. 자, 이 아주 전국적이에요. 이 조국혁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선명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이고요. 심플하잖아요. 윤 정권 조기종식. 3년 너무 길다. 오래 끌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거든요. 그게 먹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선함.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이준석의 시간이 좀 있었죠. 올해 1, 2월에는 한동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다 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 없는 공천 작업이지 않았나. 자신들이 내건 모토에 적합한 인물들이 대부분 공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민주당 비례공천도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2명이나 사퇴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국당은 그렇게 잡음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 공천 파동 이후, 그러니까 일각에서 공천 논란이 있다고 바라본 측면이 있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층이 이동한 좀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흐름도 있거든요. 이게 좋은 옵션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국 혁신당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 해석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표가 조국 신당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라든가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으로 가야 될 표가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중도 민심도 많이 이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박주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 보시기에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고전하는 것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탓인가요? 아니면 또 뭐 인물이라든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임태훈 연구센터 실장이라든지 뭐 진보당 비례 순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층에서 이걸 봤을 때 조국신당과 비교해보면 조국혁신당이 훨씬 공천에 있어서 잡음이 좀 덜했고, 이런 측면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지역구 공천에서 많은 친문계, 이른바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조금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친문계 인사들이 조국혁신당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여기가 오히려 더 친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좀 더 많고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친문의 지지층들이 그대로 조국혁신당에 지지하게 되는 이러한 좀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이야기하면서 한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경선이 없었습니다. 그죠? 심사로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전 배분을 했어요. 진보 쪽에 몇 석, 또 시민단체 몇 석, 뭐 용해인당 몇 석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배분을 한 뒤에도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비례 네. 부분을. 근데 그에 반해서 조국 혁신당은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를 후순위로 하지 말고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를 뭐 후순위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앞에 배치받고 싶다라는 조국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조국 혁신당이 민주적으로 비례 공천을 했다 또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진행자가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제가 뭐 저기 그 정도 아닌데 일주일 프로 하려고 탈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네. 야,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여권 주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9.7%로 1위를 했고요. 사실 1위는
저희가 보기로 들은 이 분들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보기를 드렸었는데 이 중에 없다가 제일 많습니다. 30.2%고요. 그 다음이 한동훈 29.7%입니다. 그 다음이 유승민 11.1%, 홍준표 9.3%, 그 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순이네요. 네. 혹시 이 중에서 뭐 지역이나 연령별로 특별히 튀는 분들이 있나요? 한동훈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가장 지금 독보적이긴 한데 전 연령층에서 1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보면은 이 보기 중에 없음이 1위예요. 그 다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60세 이상에서는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렇게 보면은 광주 전라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1위를 했고, 예.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이게 중도 내지는 진보 진영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종섭 그다음에 황상무 이 두 사람을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 한동훈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조사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주영 기자님은 특별히 눈여겨보는 여권의 대권 주자 없으세요? 결국 그 어떤 여야를 두고 뭐 결국에는 그쪽 지지층이 대선 주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보수층 지지율을 보면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5.7%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정당 지지율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7.6%의 지지를 받으면서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럴 때는 60대 이상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분, 영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분, 이런 분이 향후에 계속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에서는 지금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갑자기 어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지부진하다 보면. 보수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언론에서 잘 만들어주니까. 그게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의 안정적인 지지층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도 유동성이 크니까 언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정당이 된 건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을 언론에 부유하는 정당이다. 과거에 그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지지층이 탄탄해졌고 이제 보수가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근데 당장에 지금 이 사안을 특히 이종섭 사안이나 이런 걸 놓고 지금 뭐 저강도 대리전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데 뭐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뭐 말을 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총선이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아까 우리 부승찬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이 희생이 되거나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이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책임을 묻고 진상을 파악하고 하는 게 대통령 책무잖아요. 근데 다 안 합니다.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도피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건데 이런 분이 원래 진상 파악하고 책임 묻는 게 검사가 해왔던 그건데 검사를 하셨다는 분이 이러니까 과연 검사를 하실 때는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자, 다음은 야권 대권 주자 적합도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대답이 이 중에 없다. 22%도 있고요. 그 다음이 김동연 지사 9.4%, 그 다음에 조국이 8.3%, 김부겸 5.5%, 이탄희 4.7%, 그 다음에 김두관, 이광재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연령층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반대의 결과예요.
네. 20대에서 50대는 모두 이재명이 1위. 네네. 60세 이상에서는 이 중에 없다가 또 1위예요.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자기 진영의 핵심 지지층에서 누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 1위를 했고 네. 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이 중에 없다가 1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41.8%, 이준석 대표가 6.7%, 그리고 조국 장관이 18.7% 제법 많이 나왔네요.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조기 정식을 기치로 내건 조국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표가 뭐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핵심 지지층에서 누가 과연 윤석열의 반대편에서 싸울 인물로 적합하냐?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대결하는 야권의 제일 주자는 그래도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붙었고 근소하게 졌고, 예.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재판도 계속 받고 있고 더 탄압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1위를 하겠죠. 네.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한번 볼게요. 네.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긍정이 38.9%고요. 부정이 57.6%로 지난주하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포집된 걸 보면은 중도가 많이 응답을 했네요. 네. 중도가 438명이 중도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보수가 332명, 진보가 25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추세거든요. 네. 보수 표집이 진보보다 높습니다. 계속. 예, 중도가 항상 많고 그다음 보수, 그다음에 진보 이런 식으로 표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투표를 하면은 진보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뭐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총선 전까지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이런 이종섭 대사 같은 이런 사건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텐데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원래 그동안 좋았었거든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위기가 또 왔다. 국민의힘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변수를 꼽자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조금 의대 정원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제 좀 대화에 나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했을 때 향후 좀 총선 전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좀 타협을 본다면,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본다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지율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좀 어떻게 총선 전에 어떻게 좀 이렇게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갈등 양상으로 번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약간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혁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현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회적 이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미더 영심. 쇼미더 영심. 자, 쇼미더 영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타임이네요. 자, 이 오목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땐 꼭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뉴스 인사이다만의 특별한 앙케이트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뉴 인사만의 여론을 알아봤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최근 한국 정치 관련 외신 보도 중 가장 망신스러운 보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응답은 69%인데 한국대사 이종섭은 비리 수사 연루자, 호주 ABC 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게 1위를 했습니다. 이야, 참 기가 차네요. 네, 두 번째가 영부인의 디올백이 국가 리더십 흔들다, 영국 BBC 등에서 보도를 한 게 16%고요. 한국의 트럼프가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다, 독일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에서 보도한 것이 13%. 그리고 이재명 배현진 피습의 한국 정치 갈수록 양극화,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 1%, 기타 1% 이렇게 나왔네요. 재밌는 댓글들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진희배님 같은데요. 호주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자, 호주 의문의 1패입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이 지금 호주에 사시거든요. 네. 30년 전에 이민을 가셔서 그 호주 ABC 방송 상당히 신뢰를 받는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네, 그 교민사회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 나라 망신, 국격 추락, 네. 창피하면 국민의 몫이다. 특히 지금 우리 재외 동포들 네.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국격이 한순간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자, 너무 많고 질이 나빠서 하나를 고를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저희도. 네. 마지막 댓글은 유저 LC 4KC님께서 K5님께서 제가 어디에 글 남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관심 1도 없었는데 요즘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미치겠습니다. 나라가 어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위에 제시된 것들만 나라 망신일까요? 모든 것이 다 나라 망신입니다. 영부인으로 시작해 도주 대사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무엇을 하나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나라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화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민심이네요, 이게. 네, 그리고 그 몰빵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걸을 수 없는 개망신이나 가장 최근 거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라는 이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참, 네. 댓글 네. 보니까 참 네. 국민들의 심정이 다 담겨 있네요. 네. 네,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